예, 2023년 4월 26일 지금 오전 8시 25분 경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요즘에 이제 좀 쌀쌀한 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산책은 이렇게 산 근처로 나오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요즘에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테러는 아주 극심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극심한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저껜가 제가 이제 친구네 있을 때, 제가 입을 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목구멍에다 화학무기를 쏴서 화학무기가 이렇게 쫙 퍼지는 듯한 느낌. 왜 먼지가 쫙 퍼지듯이 이 목 안에서 원형으로 쫙 퍼지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이 되게 찝찝하죠. 아프고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구멍에다가 이렇게 화학무기를 쏘는 경우는 제가 그때 이제 감기 기운 때문에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양치질을 솔직히 하더라도 이 완벽하게 청소가 안 되죠. 그 부분이 목구멍에다 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제가 한 30분 있다가 하기는 했는데 목이 지금 아프고 얼얼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신나 냄새가 나는 화학무기를 지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에다가.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위치에 가서 제가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에다가 신나 냄새가 나는 화학무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 냄새가 약간 본드 냄새처럼 시큼하면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음료수를 꺼내면 그 음료수 통에서 신나 냄새, 시큼한 그 신나 냄새가 확 나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찝찝해서 이제 먹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나 냄새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숨기고자 하는 화학무기가 뭔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죠. 너무 세니까 신나 냄새 플러스 화학무기 플러스 불산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면은 음료수에다가 이제 음식에다가 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에다가 VX를 뿌렸습니다. VX는 휘발유 냄새, 엔진 오일 냄새가 이제 강하게 나죠.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바로 조금 먹다가 중간에 이제 VX를 뿌려가지고 밥에다가 VX를 뿌려서 제가 이제 설거지통에다가 트리오를 부어놨는데 그런 짓들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뿌리는 게 살충제 냄새가 나는 화학무기를 계속 많이 뿌리고요. 그리고 또 곰팡이 냄새 나는 화학무기 또 머리 위에서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많이 뿌리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극심한 것이 성기에다가 1분, 2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화학무기를 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1분 간격, 2분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성기에다가 계속해서 화학무기를 뿌리고 집에 있을 때는 이제 계속 화장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테러가 그리고 뭐 설사제 뿌리는 복통제 플러스 설사제 뿌리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뿌리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고 설사를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는 테러가 머리에다 쏩니다. 뒤통수 쪽에 머리에다 쏘는데 머리가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화학무기를 쐈는데 머리가 뭐에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픈데요. 머리뼈가 굉장히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새로 시작된 것은 골반 뒤쪽에
허리 밑에 이 골반뼈 있는 데가 뼈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픈, 제가 무슨 타박상이나 뭐 이제 그런 걸 입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무기를 쏘는데 뼈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이 느껴지는 그러한 화학무기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엽기적인 테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테러, 목구멍에다가 화학무기를 뿌린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머리가 타박상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화학무기를 뿌리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뒤쪽에 뼈, 골반뼈 있는 데에다가 뼈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화학무기를 뿌리고,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집에서 제가 이제 끓여 먹는 걸 요즘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약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뭐 라면을 끓인다든지 누룽지를 끓인다든지 하면은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사이에 이제 그 속에다가 다 화학무기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먹고 있는데요. 양침물에다가 여전히 화학약품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돗물에 약품을 뿌려서 제가 이제 정수기 물을 계속 써왔는데, 정수기 물에도 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약품인지 모릅니다. 화학무기. 근데 약간 씁쓸하고 시큼한 그런 걸 주로 많이 뿌리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물을 다시 버리고 다시 또 물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입을 헹궈야 되고, 그러한 찝찝한 입안도 굉장히 찝찝하죠. 이러한 이 엽기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보건복지부 이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죠. 윗집, 아랫집, 옆집. 그래서 한 동을 보더라도 피해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해자들입니다. 전부 다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이들을 자기네들 직원화해서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이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줍니다. 메인으로 하면 350에서 450, 알바로 하면 150에서 250. 그래서 이제 돈에 넘어가서 이러한 이 살인 알바, 이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을 죽이는 걸 알죠.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몇 번 하면은 다 알게 됩니다. 몰카로 보고, 3D VR로 보고, 그리고 벽투시기로 보고, 이 테러 대상자가 F코드 대상자들이 이제 이 화학무기를 맞고 굉장히 뭐 스포츠 같은 경우 가려워하고 따끔따끔하니까 아파하고 이런 거 이제 뻔히 알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제가 아니고 이 독극물이라는 거를 압니다. 이들을 알면서 이렇게 지금 화학무기 테러로 대상자를 살인하는, 죽이는 이러한 알바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지금 인텔 내용에 따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까이 와 있고요. 이들 모두 애들부터 노인까지 체포, 처형, 처벌 하는 날이 가까워왔고, 그리고 현재는 이 중간층과 이 말단, 이 딥스들, 딥스테이트 꼬봉들이죠.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 딥스들을, 중간층과 말단의 딥스들, 꼬봉 딥스들을 지금 이제 체포, 처형, 처벌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들 모두가 체포가 될 것이고 처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저희보다 한 발 빠르게 모두 다 체포, 처형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처벌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이 살인, 간접세 살인, 직접적으로 쏘고 또
벽을 사이에 두고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쏩니다. 그러니까 층과 층의 사이에 약통을 설치를 하고 화학무기 약통을 설치를 하고 원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우스 컴퓨터 마우스 하나 눌러서 10명씩 원격으로 이렇게 쏘게 약통을 미리 다 설치를 해놓고 관리사무소가 같은 자살방지 요원들입니다. 이들이 층과 층의 사이에 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밖에 나왔을 때 따라다니면서 쏘고 화학무기를 직접적으로 핸드폰 뒤쪽에 리필 형태로 갈아 끼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학무기를 쏘고 직접적으로 쏘고 또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이 화학무기를 벽 뚫고 쏘는 거죠. 왜냐하면 화학무기의 베이스가 불산이기 때문에 불산의 특징이 금은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체를 뚫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차 안에서도 쏘고 차체도 뚫으니까요. 또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이렇게 쏴서 대상자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무기가 누적이 되면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리가 특히 굉장히 무겁고 발이 무겁고 한 발 한 발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더 이상 내가 이게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몸이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무거워지니까 독극물이 누적이 되면 그래서 누적이 돼서 본인이 몸을 이제 밖에 잘 나오지 못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원액을 쏴서 죽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자다가 3시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이유가 심장마비제를 굉장히 많이 쏴서 심장 부위가 너무 얼얼해서 자다가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5시 반만 돼도 해가 뜨기 때문에 환해져서 밖에 그냥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장 부위가 굉장히 얼얼하면서 그 심장 위치에 동그랗게 이제 반점이 생깁니다. 얘네들이 화학무기를 굉장히 다량을 쏘면 그 흔적이 남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 아무튼 이들이 체포, 처형, 처벌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물론 상위의 공무원들, 당정청 이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형, 체포, 처형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중간층과 그리고 이 말단,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모두 다 이 대량학살 가담자들입니다.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이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통해서 F코드 대상자, 백신 비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이들을 화학무기 테러로 암살하는데 이 알바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 알바들을. 이들이 죗값을 치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물티슈로 이 피해자들이 화학무기 쏘인 부분을 물티슈로 많이 닦는데 물티슈에도 수포제를 잔뜩 쫙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집에 들어와서 뭐 훔쳐가고 뭐 음식물에 유독물질 뿌리고 화학무기 뿌리고 살포를 하면서 이 물티슈 같은데 이 피해자들이 화학무기 쏘인 데를 닦는 거죠. 그 물티슈에다가 수포제를 잔뜩 뿌려놔서 오히려 물티슈로 닦고 나면은 더 쓰라리도록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제가 지금 산책 갔다 와서 집에서 지금 제가 이제 물티슈 꺼내가지고 닦았는데 지금 물티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수포제를 다 잔뜩 뿌려놔서 오히려 그 물티슈로 닦으면 오히려 더 쓰라리게 요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이죠. 모두 다 애들부터 10대 애들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두가 체포, 처형, 처벌 되는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랄 발광들을 하는 것이겠죠.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2023년 4월 19일 지금 오후 12시 20분 경입니다. 지금 요즘에 테러가 아주 이제 심한 상태이지만 제가 옛날처럼 좀 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벌써 해가 바뀌고서 지금 4월 달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항상 이게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 화학무기 테러 이것에 대한 이런 수사 이런 게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그 인텔이 이 비밀 정보죠. 뭐 밀리터리 인텔이나 이렇게 이제 받아서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인텔을 들은 지가 벌써 저도 1년 반이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계속 인텔만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지령을 받는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를 계속하고 일을 잘리게 하고 그 수입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비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이 얘네들의 목적은 자살을 시키거나 1차 목표가 자살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2차가 이제 죽이는 거죠.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짓들인데 아무튼 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하루 종일 인텔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텔이 뭐가 어떻게 올라왔나 이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낸 시간이 1년하고 꼬박 1년 4개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텔에 이제 날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언제 시작할 거다, 언제 시작할 거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미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달, 6월달 그때부터 유튜브 케찹 TV나 아니면은 라인 영어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도 기다려왔고 다른 분들도 몇 년씩 더 오래 3년 4년 기다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랙햇과 화이트햇, 그러니까 화이트햇과 딥스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저도 이게 1년 4개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도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고 MSM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그 뉴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뉴스들이 다 딥스들이 지금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은 또 테러가 너무 극심하고 새로운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찍게 됐는데요. 어저께인가 새벽에도 제가 잠을 한 4시간 정도 자다가 새벽에 한 5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면요. 발에 수포제를 다량을 살포해서 너무 가려워서 발을 막 긁느라고 무좀 걸린 것도 아닌데 발이 시뻘개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포제를 평상시보다 한 5배 정도 뿌렸는지 너무 가려워가지고 긁느라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발뿐 아니고 뭐 다리 뭐 허벅지 뭐 온몸에 이렇게 긁게 만들고 이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중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뿌리는 거는 요즘에 제일 많이 뿌리는 거는 살충제 냄새가 나는 화학무기 플러스 불산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뿌리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뿌리는 그것보다 요즘에 뿌리는 거는 되게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뿌리고, 그리고 그 살충제 에프킬라 냄새 나는 이 화학 무기를 뿌리고, 그리고 어저께는 또 참 엽기적인 짓들을 많이 하는데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에다가 신나, 우리가 페인트 칠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거, 그 신나 냄새가 나는 화학 무기를 뿌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다가 신나 냄새 플러스 걔네가 숨기고 싶어하는 화학 무기 플러스 불산을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다가 뿌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뿌리는 게 곰팡이 냄새가 나는 화학 무기도 이제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곰팡이 냄새 플러스 얘네가 숨기고 싶어하는 화학 무기 플러스 불산, 뭐 이렇게 해서도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전기 테러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평상시보다 이제 약간 좀 세게 하고, 걸어 다닐 때나 발밑에서, 그나마 제가 집에서 K2 거 전기 안전화를, 고압 전용 이 전기 시설 이런 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는 전기 안전화를 집에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워커 같은 것이죠. 그 전기 안전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감당을 하는 거겠죠. 이게 맨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혈관이 다 터졌더라고요. 이렇게 발하고 발목 같은데 보라색으로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왜 보면은 온몸이 여기저기가 이렇게 멍든 것처럼 푸르딩딩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색깔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온몸이 여기저기가 다 푸르딩딩한 녹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악질적인 것은 샤워할 때 비누칠하고 헹구면은 그걸로 원래 끝나야 되는데 한 20분 이상을 계속 또 뿌립니다. 뿌리면은 다시 비누칠하면은 그 위에다가 또 뿌리고, 씻어내면은 또 뿌리고, 이제 이걸 반복하는데 그때 원액 같은 걸 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쓰라립니다. 그러니까 수포제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뿌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무슨 원액을 뿌리는지 뭉태기로 뿌리는데, 손이 특히 잘 닿지 않는 뒤쪽, 어깨나 등이나 허리나 이 뒤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뒤에다 뿌리는데 손이 잘 안 닿죠. 근데 엄청 쓰라립니다. 그러니까 수포제 이제 원액 같은 거를 그때 많이 쏘는 것 같고요. 엽기적이죠. 그거를 한 20분 이상을 최소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얘네가 붙잡고 있는 거죠. 화학무기를 살벌하게 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잘 때, 그리고 이제 가장 테러가 심한 거는 이제 자는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잘 때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뭐 화학무기를 뿌리던 뭘 뿌리던 이렇게 잘 감지를 못하고 잘 때는요. 그리고 눈에다가 이제 쓰라린 화학무기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데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감각이, 쓰라리다 아프다 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눈에 이제 화학무기를 쏴서 쓰라릴 때 눈을 씻으러 이제 세면대로 이제 가면은 눈을 분명히 맹물로 씻어야 되는데, 눈을 씻을 때 아래층에서 19층 3호 화장실에서 제 눈에다가 다시 화학무기를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씻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학무기가 더 쏘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눈을 씻은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들이 이제 최후의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화이트햇들은 전 세계 209개국이 지금 화이트햇 연합국이고,
대부분의 딥스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전 세계 은행이 조만간에 파산을 할 것인데 지금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난 상태인데 근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뉴스에서 그런 소식이 없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은 은행들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직 부도가 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러나 실제는 속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지금 파산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새로운 지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일단 다 찾으셔야 되고요. 은행들이 예금을 돌려주고 파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금자 뭐 보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먹고 파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막 은행에다 불 지르고 난리 난 그런 경우도 지금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딥스들의 이제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달러가 가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화폐를 이미 다 이제 찍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지금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브릭스가 이제 새로운 뭐 세계 국가들의 그 연합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인데 앞으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가장 힘이 많이 생길 텐데 그쪽에 세계 각국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가입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지금 화해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두 개 나라가 거기에 이제 가입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원래 계획대로는 밀리터리 계획에 의하면 1, 4분기 3월 내에 이들을 전부 다 소탕하고 체포하는 것이 1차 목표였었는데 군사작전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도미노 같이 뭐가 하나가 돼야지 그 다음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약간 늦어진 겁니다. 지금 3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4월 달이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새로운 선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애들부터 노인까지 이 화학무기 테러 이 대량학살 가담자들이죠.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뭐 흰신 아시죠? 흰신이 뭔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 화학무기 테러도 대량학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가해자이고 많은 숫자가 피해자인 나라가 없는 거죠. 인구의 절반이 가해자고 절반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면서도 본인이 이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는지 잘 모르는 비인지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단계에 테러를 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수포제 같이 바늘로 찔리듯이 따끔따끔 하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뭐 이제 이런 거를 느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쓱 하고 이제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냥 샥 하고 이제 딱 뿌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어디에 쏘였다. 본인이 무언가에 의해서 쏘였다. 이러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비인지 상태의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모두 다 조만간에 체포, 처형, 처벌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포해야 될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딥스 국가이고, 딥스들이 만만하게 보고, 그 위쪽에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치인들, 이런 딥스들이 워낙에 많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는 딥스들도 많고,
간첩들이죠. 같은 부류 같은 사람들입니다. 딥스 이꼬르 간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딥스 국가고 딥스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은 화학무기 테러범으로서 화학무기 금지 조약 위반, 사형 아니면 종신형, 그리고 뉘른베르그법 위반, 대량 학살의 가담자들입니다. 위쪽에 상위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당정청, 당이니까 양쪽 당의 국회의원들이겠죠. 그 다음에 정부니까 보건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거기에 꼬봉들인 이 말단인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당정청, 청와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여태까지 대량 학살 프로젝트 화학무기 테러를 해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주 심해졌죠. 그 전에도 이게 70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 정도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과거에 했었던 MK 울트라를 들여와서 자국민이 자국민을 죽이는, 화학무기 테러로 죽이는 뭐 이러한 것을 시작을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테러방지법, 그리고 갑자기 정신건강복지법 뭐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것들이 장치를 마련하고 이 범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들의 최후가 멀지 않았고, 이들이 저지른 이 대량 학살 이 범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죠.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했던 누구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정세균 뭐 등등등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WHO에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hin신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접종률도 엄청 96% 굉장히 접종률이 높죠. 그것도 그랬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받고 이 화학무기 테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화학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에다가 이 화학무기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학무기를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 원가가 3%에서 5%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95%죠. 이익금이 95%입니다. 그거를 WHO하고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화학무기를 생산하면서 수출하면서 얻는 이익금, 원가가 너무 작죠. 이익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량 학살을 하면서 돈도 이제 무지하게 버는 거죠. 수출을 해서 또 돈을 벌고, 그리고 자국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죠. 소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상자 한 명당 1인당 지원금을 국가에서 타내고 또 돈을 타냅니다. 그래서 F코드 대상자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죠. 국민의 절반 정도. 그리고 또 나이가 일을 못하게 일단 방해를 하죠. 계속 화학무기를 뿌려서 일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지금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요양병원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다시 한번 1인당 지원금을 국가에서 또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이용해서 계속 국가에서 돈을 타내고, 그리고 화학무기 테러로 인한 그 이익금, 화학무기를 계속 소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 테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무기로 인한 돈을 벌고, 이중으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가 이제 WHO하고 돈을 나눠 먹는 거죠. 상위의 그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돈독이 올라서. 그래서 이들이 조만간에 이들의 죄값을 치르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